그리고 형량이 문제인 거지.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인데 거기에서 무슨 또 결정권을 줄 수 있는 건지.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무슨 짓인지 못하겠습니까? 그래서 아마 이 자유당에서는 박근혜가 1심 판결이 나오는 시기를 전후해서 아마 출당 조치를 취할 것 같고요. 서청원하고 최경환 의원에서도 그렇고 아마 같이 그때 출당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, 이 자유당에 있는 그 나머지 떨거지 친박들은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? 좀 대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왜요? 가만히 있어야죠. 지금 다 끈도 다 떨어졌는데. 자, 이 상황에서 슬픈 50대 다시 돌아간다면 4월 15일로 님의 트윗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자한당 혁신위의 박근혜, 서청원, 최경환 탈당 압박 쇼를 보며 이승환 옹의 야 이놈들아 블랙리스트에 나 좀 넣어라 라는 절규가 떠오른다. 자한당 친박 중에 나도 좀 퇴출 친박에 넣어줘 라고 절규할 소리칠 XX들 없다에 50원 건다 하고 하면서 이승환의 발언을 짤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. 평생 꼭 투표하겠습니다. 평생 한나라당 찍지 않겠습니다. 평생 조중동 보지 않겠습니다. 평생 검찰이 한 짓 지켜보겠습니다. 평생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. 뭐 이런 짤을 만들어서 같이 올렸네요. 자기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503과 같이 확신에 차서 소신에 차서 정치 행위들을 했었다고 하면 대들어야죠. 대들어야 정상이고, 대들지 않는다면 소신 개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충실히 움직였다는 그 반증밖에 안 되는 거죠. 누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흔들었던 그 정도의 정신으로는 대들 수가 없습니다. 누나가 지금 깜빵 가서 끈이 떨어졌는데 어디 누나예요? 누나는 누구세요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뭐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고 오로지 돈과 권력에 취해서 그쪽만 바라보고 일편단심 돈아 그리고 움직였던 인간들이라 아마 그게 대들 용기도 없을 것 같아요. 이런 정당은 해산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탄핵된 대통령을 낳은 정당이 어떻게 그 다음 정권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뭐 부결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지, 이제 국민들이 참다 못해서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한국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라는 게 올라왔어요. 청원으로.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라는 글을 남기면서 이 청원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. 간만에 또 제가 한번 참여할 만한 청원이 나왔네요. 네. 저도 한번 가야겠어요.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.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에 들어가시면 청원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 청원회부터 들어가서 보면 기한은 87일 남았고요. 청원 마감이 12월 10일까지입니다. 시작은 9월 11일 날 했고요. 청원인은 네이버 뭐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고요. 현재 14,269명이 청원을 같이 동참을 했고요. 이 청원에 글을 올려주신 분 장난 아니신데요. 이분이 그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-C, 컨트롤-V해서 법무부 장관이 위헌심판 신청해도 될 만한 그 논지의 글들이에요. 굉장히 법률에 대해서도 해박하신 분이고 논지가 좋습니다. 많이 청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찌됐든 이렇게 청원을 해서 일정 숫자가 청원을 하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응답을 합니다. 그 공식적으로 응답을 하는 게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을 한 건도 있어요. 한 건. 청원을 많이 해주시면 해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이 당의 당대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앵그리 준표 말하는 네. 거예요?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깡패 행패, 조폭 정권, 분풀이라는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. 이게 어디서 그랬냐?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재선의원 연속회의에서 했어요. 입에 담기 힘든 말은 없죠. 모든 말은 입에 담을 수 있어요. 얼마나 더러우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. 네. 자기 스스로를 보고 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. 정권이라는 어떤 정부라는 표현만 빼면 뭐 깡패, 조폭, 뭐 행패 뭐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그 행동들한테 딱 맞는 표현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이런 이야기를 거울 보고 하는 거예요. 그 자기한테 진짜 한 말이지. 이 누구한테 들을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잖아요. 네.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. 잊지 않으셨죠?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제가 정말 이상했던 게 이런 거예요. 그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
몇 년 전 범죄와의 전쟁,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세관원들이 깡패를 끼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있다. 그걸 연상시킨다 라면서 국민들이 정권을 맡긴 이유가 나라, 장래, 미래를 위해 잘 다스리고 관리해달라는 건데 자기들이 정권 잡자마자 노조 애들을 전위대로 내세워서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. 아, 그 범죄와의 전쟁 그거 살아있네. 네. 이거 유행시켰던 그 영화 말하는 거죠. 하정우가 그 중국 요리 먹으면서 소주로 입가심하고 하는 이런 거. 네,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협소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명지대 교수가 KBS 이사인데 이 사람이 KBS 노조가 대학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. 사회이사 사퇴 안 하면 창피와 모욕을 주겠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더라.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. 근데 홍준표가 하는 얘기를 보고 아 같은 걸 보고 같은 영화를 보고 자기 네. 입장을 대입시키면 이런 홍준표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이 홍준표의 여기까지의 발언은요. 큰 틀에선 맞고 작은 틀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. 큰 틀에서 맞는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정권을 맡긴 이유가 나라의 장래 미래를 위해 잘 다스리고 관리해달라는 거다. 이거는 맞아요. 국민들이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이번 정권을 창출해낸 거 맞거든요.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적폐와의 전쟁을 시작을 한 거고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노조도 이제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상황에서 떨쳐 일어나가지고 공영방송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. 이 적폐거든요. 그동안 KBS, MBC의 적폐 사항들을 걷어내고자 싸우고 있는 건데 적폐 당사자인 얘네들이 어떻게 그것을 갖고 그렇게 흠집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. 정부가 지금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. 잘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거를 큰 틀에서 맞는데 좁은 데로 들어가면 이거 완전히 틀렸네요. 도둑놈이 저 새끼 도둑놈이야라고 하니까 너 명예훼손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. 그게 저는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질문하던 야당 의원들이 하는 그 질문하고 맥락이 똑같은 것 같아요.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묻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. 그리고 그 영화 이야기 했었던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잘 보면 세관에서 물건 빼돌리고 그 뇌물 받다가 걸려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깡패하고 결탁해서 이렇게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건데 거기에 큰 맥락은 뭐냐면 그 모든 범죄의 가장 머리에는 뿌리에는 국정원이 있어요. 그 세관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안기부라고 했잖아요. 그 안기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 슬롯머신 사업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가면서 조직을 확장하거든요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영화상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액션씬, 그 배우들의 어떤 모습만 보면 그 부패한 공무원이 깡패와 결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범죄의 뿌리에는 국가기관 안기부가 있었는데 홍준표는 그거는 아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. 영화 자체를 이해를 못하거나 네. 아니면 아닌 척하거나. 그러니까 이게 노조나 방송을 장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? 네. 그만큼 홍준표 같은 사람이 더 전문가예요.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고 어떤 조직을 친위대로 내세우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러난 모습을 자기가 아는 형태로 해석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민주진영에서는 그런 방법론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. 누군가를 뭐 매수해가지고 꼭두가시로 내세우고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그냥 상황이 법대로 원칙대로 되도록 가장 그 각 구성원들의 권리만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건데 상대방에서는 그게 어떤 장악 형태로 볼 수도 있죠.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야당의 이 행태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뭐 박근혜 예.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좀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한 생각은 이 70년 전에 나왔던 책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그 이중 사고라는 게 있어요. 제가 언뜻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봤거든요. 네. 저도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이 됐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언어를 통해 국민의 사고를 지배한다. 역사는 구성원이 기억하는 대로일 뿐 객관적인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. 고로 정부의 편의대로 역사는 다시 쓰면 그만이다. 이런 발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 발췌한 짧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. 이게 홍준표나 안철수나 이명박 박근혜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너무 잘 맞을 거예요.
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, 진실을 훤히 알면서도 교묘하게 꾸민 거짓말을 하는 것, 철회된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지지하고 서로 모순되는 줄 알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 것, 논리를 사용하여 논리에 맞서는 것, 도덕을 주장하면서 도덕을 거부하는 것, 민주주의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당이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믿는 것, 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든 잊어버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기억에 떠올렸다가 다시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.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 자체에다가 똑같은 과정을 적용하는 것. 이런 것들은 지극히 미묘하다. 의식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자신이 방금 행한 최면 행위에 대해서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격이다. 여기까지. 약간 이게 조지 오웰이 쓴 책이 나와요? 네, 1984에 나와요. 오. 이 이중사고라고 하는 예, 거예요. 이게. 이중사고 저도 1984 그거를 보면서 MB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쵸. 예. 왜냐면은 이런 거죠. 4대강 사업 있잖아요. MB가 후보 시절에 대운하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대운하로 해서 너무 역풍이 크게 부니까 이름을 바꿔서 내용은 똑같은데 4대강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했단 말이죠. 사람들의 인식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. 보통 프레이밍 작업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잘했었죠. MB가. 똑같은 일을 하는데,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떤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서 이 우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일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중사고가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죠. 그렇죠. 이중적으로 사고하는 거죠. 예. 근데 이게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제 갖는 시간이라던가 배포되는 네. 시간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걸려서 예. 파급 효과가 느리고 적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, 인터넷, SNS 이런 걸로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왜곡된 역사와 가짜뉴스 이거 우리 저번 대선 때 엄청 많이 봤잖아요. 예. 이게 지금 완전 피부로 다가오는 거죠. 뭐 문재인을 이렇게 깡패니 무슨 조폭이니 이렇게 말하는 홍준표가 지금 딱 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만들었던 그 정도의 정신으로는 대들 수가 없습니다. 누나가 지금 깜빵 가서 끈이 떨어졌는데 어디 누나예요 누나는 누구세요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뭐 소신도 네. 없고 철학도 없고 오로지 돈과 권력에 취해서 그쪽만 바라보고 일편단심 돈아 그리고 움직였던 인간들이라 아마 그게 대들 용기도 없을 것 같아요. 이런 정당은 해산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탄핵된 대통령을 낳은 정당이 어떻게 그 다음 정권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뭐 부결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지 이제 국민들이 참다 못해서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한국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라는 게 올라왔어요. 청원으로.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면서 이 청원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. 간만에 또 제가 한번 참여할 만한 청원이 나왔네요. 네. 저도 한번 가야겠어요.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.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에 들어가시면 청원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 청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기한은 87일 남았고요. 청원 마감이 12월 10일까지입니다. 시작은 9월 11일 날 했고요. 청원인은 네이버 뭐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고요. 현재 14,269명이 청원을 같이 동참을 했고요. 이 청원에 글을 올려주신 분 장난 아니신데요. 이분이 그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 C, 컨트롤 V해서 법무부 장관이 위헌 심판 신청해도 될 만한 그 논지의 글들이에요. 굉장히 법률에 대해서도 해박하신 분이고 논지가 좋습니다. 많이 청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찌됐든 이렇게 청원을 해서 일정 숫자가 청원을 하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응답을 합니다. 그 공식적으로 응답을 하는 게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을 한 건도 있어요. 한 건. 청원을 많이 해주시면 해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이 당의 당대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앵그리 준표 말하는 네. 거예요?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깡패 행패, 조폭 정권, 분풀이라는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. 그리고 형량이 문제인 거지.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인데 거기에서 무슨 또 결정권을 줄 수 있는 건지.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무슨 짓인지 못하겠습니까? 그래서 아마 이 자유당에서는 박근혜가 1심 판결이 나오는 시기를 전후해서 아마 출당 조치를 취할 것 같고요. 서청원하고 최경환 의원에서도 그렇고 아마 같이 그때 출당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이
자유당에 있는 그 나머지 떨거지 친박들은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? 좀 대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왜요? 가만히 있어야죠. 지금 다 끈도 다 떨어졌는데. 자, 이 상황에서 슬픈 50대 다시 돌아간다면 4월 15일로 님의 트윗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자한당 혁신위의 박근혜, 서청원, 최경환 탈당 압박 쇼를 보며 이승환 옹의 야 이놈들아 블랙리스트에 나 좀 넣어라 라는 절규가 떠오른다. 자한당 친박 중에 나도 좀 퇴출 친박에 넣어줘 라고 절규할 소리칠 XX들 없다에 50원 건다 하고 하면서 이승환의 발언을 짤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. 평생 꼭 투표하겠습니다. 평생 한나라당 찍지 않겠습니다. 평생 조중동 보지 않겠습니다. 평생 검찰이 한 짓 지켜보겠습니다. 평생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. 뭐 이런 짤을 만들어서 같이 올렸네요. 자기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503과 같이 확신에 차서 소신에 차서 정치 행위들을 했었다고 하면 대들어야죠. 대들어야 정상이고 대들지 않는다면 소신 개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충실히 움직였다는 그 반증밖에 안 되는 거죠. 누나 저 여기 있어요. 이렇게